안철수,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1962년생인) 안철수는 부산의 빈민촌에서 병원을 짓고 환자를 돌본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며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게 된다. 어린 시절 내성적인 성격의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힘들어했고 무엇 하나 뚜렷하게 잘한다는 말도 운동도 잘하지 못했으며 유난히 얼굴도 하얘서 친구들은 그를 흰둥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공부를 잘했을 거라는 예상과도 달리 그의 초등학교 성적은 60명의 학생 중 30등 정도였으나 그의 어린 시절 특이했던 점은 한글을 알고 난 뒤부터 병적으로 독서를 많이 했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학교 도서관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고 또한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꼭 읽어야 할 만큼 활자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때까지 장래의 꿈은 의사가 아닌 공학도였다. 안철수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그가 내신 의사가 되기를 바랬으나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도 좋지 않았고 피만 봐도 무서워했던 안철수에게 굳이 의사가 되라 강요치는 않았다. 이후 공대 쪽으로 진로를 정해 지내던 그는 고등학교 진학 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로를 의대로 바꾸었고 좋지 않았던 성적은 그동안 독서를 하며 생긴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여 차차 올라갔으며 1980년 결국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가족의 기대 속에 의과대학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던 안철수는 동기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생활이 익숙치 않아 대학 초반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때문에 그는 동기들에게 조용한 친구로 인식되었으나 차차 의료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며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갔고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는 현재의 배우자인 김미경을 만나 도서관, 헌책방 등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갔다. 그리고 대학 2학년 시절이던 1982년 안철수는 같이 하숙을 하던 친구가 당시 보기 드문 애플 컴퓨터를 방에 들여놓으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좋아했던 그는 그때부터 컴퓨터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1년이 지난 1983년의 겨울방학 안철수는 부모님을 설득해 컴퓨터를 장만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있는 책 없는 책들을 모은 뒤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고 이후 의과대를 마친 뒤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그는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1988년 의대 박사 과정이었던 그는 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컴퓨터와 디스켓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그는 몇 장의 디스켓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본 안철수는 그때부터 알고 있는 컴퓨터 관련 지식을 모두 동원해 디스켓 안을 샅샅이 뒤져보며 밤을 새워 분석했고 결국 며칠간 매달린 끝에 바이러스를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V3의 최초 버전인 V1이었고 그는 이를 백신이라 이름 붙인 뒤 프로그램을 디스켓에 저장하여 잡지사로 가져갔다. 이유는 잡지사를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최초의 백신이 잡지사에 공개되자 백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잡지사에 몰렸으며 사람들은 안철수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복사해갔다. 이후 대학원을 거쳐 단국대학교 최연소 학과장으로 7년간 일하는 동안에도 그는 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백신 개발자로 살며 백신을 무료로 배포했고 1990년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날 아침까지도 백신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예루살렘, 미켈란젤로 등의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가 개발한 백신은 방역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역 이후인 1994년 그는 의사 일과 백신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없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고 결국 반년간의 고민 끝에 백신 개발자의 삶을 선택했다. 이후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고자 했던 그는 정부 부처들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모은 바이러스 샘플들과 백신 프로그램들의 무산 기증을 조건으로 설득해 보았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한글과 컴퓨터가 매년 5억 원의 매출 보장과 백신에 대한 판매권을 독점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고, 이에 안철수는 일반인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들에게만 유료로 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안철수의 조건이 받아들여져 1995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해보지만 경영을 전혀 모르던 그가 회사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때문에 초반 몇 년간은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만 했다. 결국 직원들의 월급 때문에 아내와 부모님에게도 손을 벌리며 회사를 어렵게 운영해갔고, 그런 그에게 1997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소식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백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메가피라는 회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린 메가피사는 안철수와 만난 자리에서 1,000만 불, 한화 100억 정도의 금액을 제안하며 회사를 넘기라 제안하게 되고, 이때 안철수는 잠시 고민한 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 메가피사 관련된 이야기는 안철수의 인터뷰 등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훗날 몇몇 언론은 안철수의 주장만 있을 뿐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짓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던 안철수 연구소의 매출은 1999년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국 약 30만 대 컴퓨터에 피해를 입히고 기업과 기관에 수천억의 피해를 발생시킨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했던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하고 시장은 4배 정도 확대되었으며, 이를 해결한 안철수 연구소는 1999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안철수 연구소는 2005년 순이익 100억 원을 돌파했으나, 돌연 안철수는 최고 경영자의 역량이 크면 회사 성장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뒤로는 몇 년간 미국의 스탠퍼드, 펜실베니아 대학 등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 2008년 유학을 마친 그는 귀국하여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로 일하다 2009년 무릎팍도사라는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으로 일하던 안철수는 박경철, 법륜스님 등의 명사들과 청춘 콘서트라는 강연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받던 안철수는 지지율 50%로 1위를 기록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박원순을 향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며 지지율 5%의 박원순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된 그는 대선에 도전해보지만 기간 중 문재인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난관을 빚다가 후보 등록일 전날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고, 대선 당일 투표를 마친 뒤에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듬해인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귀국한 그는 무소속으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고, 이후에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다 2014년 민주당과 손을 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키게 된다. 그러나 같은 해 치러진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으로 안철수는 사퇴했고, 같은 해 12월 그는 새로운 정권교체 세력을 만들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1년 만에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당대표직을 맡게 된다. 이후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그는 노원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국민의당은 38석의 의석을 확보했으나 안철수는 149일 만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7년 안철수는 탄핵 전국에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 출마해보지만 낙선했고, 몇 개월 뒤 국민의당 대표로 복귀한 그는 바른정당과 합당해 2018년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에 도전해보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낙선 후 독일로 떠나 2020년 귀국한 그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에게 패하며 사퇴했고,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전날 윤석열과 단일화하며
중도에 사퇴했다.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으나 그는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이유를 들었고 제20대 대선 이후 현재 안철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있다.